Hey guys, welcome to my class. Today we're gonna move on to the second passage of the supplementary material session 2. 오늘은 2회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2회 1번과 같기 때문에 바로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요지 문제를 풀 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바로 요지의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이게 글의 구조라는 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글은 사람이 쓴 거잖아요. 어떤 규범으로만 한정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늘 그러한 문제 푸는 방식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첫 문장 읽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선형적으로 주어진 순서대로 글을 읽어 나가면 돼요. 근데 이제 글을 읽어 나갈 때 제목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제 수동적인 독자들은 글이 주어진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다는 건 머릿속에서 읽은 내용을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추측하면서 글의 중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내용과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고 중요한 내용에 집중해서 읽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연습해 나가도록 해요. 첫 문장 읽어볼게요. Why do you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왜 가나요? 일단 도서관이 키워드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도서관에 왜 가니? 다음 문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보면 for books, yes. 뭐 책을 읽으러 가지 물론. And you like books because they tell stories. 그리고 너는 책을 좋아해. 왜냐하면 책은 이야기를 하거든.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books겠죠. 그래서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무서워하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말이 첫 부분에 특히 굉장히 많거든요. 책 읽으러 도서관 간다. 별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So you hope to get lost in a story or be transported into someone else's life. 그래서 너는 hope to, so hope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것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 뭐 예를 들어서 avoid, ing, 또 뭐가 있죠? avoid, ing, 뭐 imagine, ing,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want, to, hope, to, wish, to.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여기에도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대체로 미래지향적인 속성이 있고요. ing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원하고 희망하고 하고 싶어하고 뭐 약속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이 일들은 미래지향적인 속성이 있어서 투부정사랑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면에 뭐 피하다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에는 또는 enjoy 뭐 즐기다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즐긴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해본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죠.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ing를 쓰는 거는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으니 너무 단순하게 외우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hope은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여서 hope to get lost. get lost는 일종의 수동태인데요. 수동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비동사에다가 pp를 쓰는 것만 수동태로 알고 있는데 get도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제 비동사를 썼을 때와 차이점은 뭐뭐 하게 되다라는 어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 준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너는 길을 잃게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 속에서. 여기서 길을 잃는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야기에 푹 빠져서 뭐 길을 잃기를 바라고 or be transported into someone else's life.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transport가 이동시키다예요. 뭐뭐를 이동시키다. 근데 지금 수동태로 쓰여 있으니까 이동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그렇게 딱딱한 내용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에 푹 빠지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At one type of library, you can do just that. 그래서 한 어떤 유형의 도서관에서는 you can do just that. 너는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할 수 있다의 어감이에요. Even though there's not a single book. 거기에 한 권의 책이 없을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곳이 이야기 속에 빠지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서관에 왜 가니? 란 질문을 통해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At a human library. 근데 여기서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하죠. 안 보였던 내용에 나오네 하면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human library, 어떤 인간 도서관이라는 것에서는 people with unique life stories volunteer to be the books. 어떤 독특한, 자, 여기다 칠게요.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volunteer, 자원한대요. 뭐가 되기를? 책이 되기를. 그러니까 사람 그 자체가 책이 되기를 자원한다, 자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능동적인 독자냐면 그러면 이 다음에는 human library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일반적인 도서관과 human library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대비시키고 있는 글의 구조구나라고 알 수 있죠. For a certain amount of time,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you can ask them questions and listen to their stories, which are as fascinating and inspiring as any you can find in a book.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어떤 시간을 정해주는 거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people with unique life stories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을. 그래서 ask라는 동사는 여기서 사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사형식이라는 거는 목적어가 2개 필요한 거죠.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떤 동사가 1형식이고 2형식이고 이걸 다 외워야 하나요? 하면 역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떤 형식의 동사다라는 거에는 논리적인 이유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ask가 누구에게 뭐뭐를 물어보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물어보는 사람과 그다음에 물어보는 대상 이 2가지의 정보가 필요로 하게 돼요.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간접 목적어인 사람과 직접 목적어인 어떤 사물 또는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스크의 뜻이 뭐야? 그랬을 때 물어보다가 아니라 가만 생각해 보면 뭐뭐를 물어보다인 경우가 있고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보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맞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뒤에 나온 것일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지문에서도 병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어뿐만 아니라 공통되는 조동사까지 같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can 뒤에 있었어야 하는 동사기 때문에 ask와 마찬가지로 원형이 쓰인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너는 이제 그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which are as 여기 이제 원급 비교가 나와 있는데 원급 비교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뒤에 것만큼 앞에 거 한 이렇게. 그래서 as 그럼 뒤에 거부터 읽으면 해석이 빠르겠죠. Any you can find in a book. 그래서 any는 anything이라는 어떤 명사성을 가진 의미로 여기서 쓰였어요. 그래서 너가 책 한 권의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만큼이나 매혹적이고 영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뒤에 것만큼이나 앞에 것 하다. 그래서 여기 any 또 명사인데 you 또 명사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 2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거는 눈여겨보아야 될 게 여기에 어떤 생략된 성분이 있다는 거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any와 you 사이에는 관계 대명사가 있었겠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뒤에 절의 목적어가 없어서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어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풀지 않은 문법 성분이 한 가지 있는데 1과 교과서에서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은 어떻게 다른가? 저번 1과 영상에서 한정적 용법과 수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계속적 용법은 도대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특징이 뭘까? 일단 앞에 컴마가 있죠.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은 언제 보통 쓰이냐? 첫 번째는 늘 그런 건 아닌데 이때는 필수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선행사가 고유한 대상일 때, 유일한 대상일 때. 그리고 절 전체일 때, 선행사가 앞에 있는 절 전체를 받을 때, 이럴 때는 계속적 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는 게 있는데 뉴욕은 전 세계에 하나뿐이죠.
그러면은 뉴욕은 한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식은 어떤 구조였냐면 귀여운 강아지가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수천만 마리의 강아지 중에 귀여운 강아지로 이렇게 한정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한정하려면 그 대상이 종류가 여러 개여야 되는 거죠. 근데 뉴욕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예요. 한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일하고 고유한 경우에는 부연 설명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고 했을 때 만약에 키 큰 빌 게이츠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말로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관계 대명사로 수식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떤 의미가 발생이 되냐면 키 큰 빌 게이츠라고 하면 키가 크지 않은 빌 게이츠도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함의가 생기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유하고 유일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관계 대명사 한정적 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한정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두 문장에서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I have a brother who is a doctor. 두 번째 문장은 I have a brother who is a doctor, who is a doctor. 둘 다 똑같은 문장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쓰여 있는데 두 문장 중 하나는 오빠가 한 명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있고요. 한 문장은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뭐가 오빠가 한 명뿐인 게 명확하게 드러날까요? 두 번째 문장이죠. 계속적 용법을 썼을 때 고유한 대상이라는 게 함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그는 의사다 이런 뜻이고요.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의사인 오빠가 있다. 그렇다면 의사가 아닌 오빠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적 용법의 쓰임이다 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엔 그럼 선행사가 뭘까요? 그러면 listen to their stories. 그들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그리고 너가 어떤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큼이나 매혹적이고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many of the stories have to do with some kind of stereotype. 그래서 많은 이야기 중에 많은 것들은 have to do it 하면 뭐뭐와 관계에 있다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Some kind of stereotype, 어떠한 유형의 고정관념과 관계가 있대요. You can speak with a refugee, 너는 어떤 난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A soldier suffering from PTSD,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가리켜요.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역시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쓰였고요. 그래서 그런 군인과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and a homeless person, 그리고 어떤 집이 없는 노숙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럴 때 the human library, 이러한 인간 도서관이라는 것은 encourages people to challenge their own existing notions.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난민이든 군인이든 뭐 집이 없는 분이든.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들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들에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는 것이죠. So human library encourages people to challeng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to 부정사는 encourage의 목적격 보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가 쓰이는 동사가 여러 개 있죠. 뭐 tell이라든지 enable, 뭐뭐를 가능하게 하다, allow, 뭐뭐를 허락하다 이런 동사들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그래서 여기서 people과 여기서 their은 누구일까요? 뭐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 자신의 개념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 To truly get to know, 진정으로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고 여기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And learn from. 그래서 투부정사는 병렬 구조로 쓰일 때 뒤에 두 번째부터는 to를 많이 생략을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알게 되고 진정으로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someone they might otherwise make quick judgments about.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쉽게 쉬운 판단을 내려버렸을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들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 인간 도서관이라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개념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omeone하고 they 앞에서 얘기했듯이 명사 두 개가 충돌하면 무언가 생략되어 있는 걸 전제한댔죠. 그래서 여기 생략된 게 뭘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떤 것 때문에 불완전할까요?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된댔죠. 그래서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otherwise 같은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영어랑 우리말은 아예 다른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당연히 있고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영어와 한글을 1대1로 대응시켜서 뜻을 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단어가 정말 그 우리말 뜻은 아니거든요. 우리말 중에 그나마 비슷한 단어를 찾아서 대응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말에 없는 어떤 영어스러운 영어만의 표현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도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otherwise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가정을 하는 표현을 이 한 단어에 담아버려요. 우리말엔 이런 단어가 없죠. 여기서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에서 그렇지는 뭘까요? human library가 아니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human library가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았겠죠. 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어떤 판단, 고정관념에 기반한 판단을 내려버렸겠죠. 근데 그런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누군가로부터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 인간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개념들에게 도전을 계속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말 쉽게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뭘까요? 또 Human Library에서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Human Library에 대한 얘기였고 Human Library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선지 읽는 부분에서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찍을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선지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제목을 찾을 때 글을 다 읽고 나서 1번 이거군, 2번 이거군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목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단어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죠. 뭐가 들어갈까요? Human Libraries가 들어가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Human Library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를 1, 2, 3, 4, 5에서 찾아야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면은 Useful Books for Learning Languages, 언어 학습을 위해서 유용한 책. 그래서 언어 학습엔 이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언어 학습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책을 추천해주는 글도 아니었죠. 그래서 1번 탈락. 2번은 The place where people are the books. 사람이 곧 책이 되는 장소. 그래서 사람이 곧 책이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Human Libraries죠. 약간 찾기 어렵긴 해요. 제목은 이런 식으로 요지나 또는 주제 추론과 달리 직설적으로 키워드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곧 책이 되는 그곳, 사람에게서 배우는 곳, 바로 Human Library였고 그 어떤 곳인지에 대한 특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Library, starting point for your academic research.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시작점, 곧 도서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문적인 연구가 주된 내용이 아니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Human Library라고 했죠. 4번 How to choose people in the human library.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잘 드러났는데 이런 게 뭐 매력적인 오답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사람을 고르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목이나 주제, 요지 추론 문제를 읽다가 헷갈린다. 두 개 중에 헷갈린다. 그렇다면은 이게 제목이라면 글이 어땠을까? 이렇게 거꾸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인간 도서관에서 사람을 고르는 방법이 이 글의 제목이었다면 1번 이렇게 하세요. 2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의 글의 내용이었겠죠. 근데 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고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만 있어요.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5번 What a touching story of a book lover.
책 좋아하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회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